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디자인 싱킹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왜 지금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배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MBTI 중에 S 유형과 N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뭔가 같은 항목을 보고도 N과 S가 반응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혹자는 이것들을 뇌의 구조에서 어떤 뇌를 쓰는가의 차이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나눠진다라고 하죠. 그리고 좌뇌에서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뇌에서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사고를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지 또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지가 서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떠한 뇌를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데는 이 좌뇌의 영역이었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 영역들을 담당하는 사고의 방식들을 우리는 비즈니스 띵킹, 또 다른 말로 로지컬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싱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생각을 안정적이고 계층적으로 분류하기 용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정리하기가 좋았죠.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띵킹이 갖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응이 취약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들이 대부분 생산이 되었고 그동안 있던 그 기술력만으로도 이미 80% 사람 이상이 고객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게 없었으니까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새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더 이상은 기술력만으로는 고객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똑같은 슬리퍼들이 이제 그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이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하늘 아래에 더 이상 새로운 제품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혁신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또한 전화기, 녹음기,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시켜 놓은 것들이지 이것이 무언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싱킹에 있어서 문제점이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변수의 빠른 대응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러한 자세가 무엇이었냐면은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자세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그동안 좌뇌에 집중했으니까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것에 집중하는 우뇌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이 우뇌에 집중하는 사고를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싱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혁신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그러한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혁신의 필요 조건으로 골랐던 것이 고객이 기존에 쓰던 제품의 불편함이나 소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편집하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이 혁신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디자인 싱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싱킹은 4차 산업혁명,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방법론이자 사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